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좀 공개하겠다. 공개라고 해봤자 몇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본 취지라고 할까 뜻 그런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 공개한 거죠. 직접 민주주의 하자. 그 과정에 필요로 한 거, 또 그 근거가 될 만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근본적인 것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차마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짓거리를 하겠냐 하는 그런 것하고 관련된 정치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쉽지가 않네요. 정말 암만 귀 막고 눈 가리고 그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입은 입대로 달려있고 그러니까 뭐 말은 적게 해야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저것 따져갖고 이제 뭔 얼마나 수신해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를 지금 밀려오다시피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들 순서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이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사망한 날 몇 년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추도식도 열리고 이제 참 듣기에 민망할 그런 찬양가 같은 그런 말도 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 그냥 넘기기는 힘들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라고 저는 제 인생에서 창피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엄청나게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론가 나온다고 그럴 때게 아무도 1%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경선할 때 제주에서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약간 정신 이상이다. 요즘 말로 또라이다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제가 요 광주에서 경선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신문에 논설위원인가로 좀 있었는데 그날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제가 그 날짜 것이 사설을 쓰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돼야 한다 하는 걸 제 나름 근거를 대고 또 어떤 예상까지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광주에서부터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모교에서 그때 초등학교 모교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제 얘들까지 다 몰고 꼭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예상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거 꼭 의미 있는 일이고 보여주고 싶어서 얘들이랑 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상대 당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아침에 엄청 추웠어요 그때.
나와서 막 그 따뜻한 물에다가 차도 타주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때 연세가 한 70은 상당히 넘었고 80은 안 돼 보이시는데 여자분이 할머니죠. 그러니까 엄청 곱게 늙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그좀 뭐라고 할까 여유도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갖고 저 앞에서 이제 투표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차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딱 외면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번쩍도 안 하고 따라가고 했더니 그분한테 가갖고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아이 좀 날도 춥고 그런데 좀 드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저것들이 준 것을 안 먹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정말 얘들한테도 그랬어요. 봐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정한 것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그걸 지키고 유지하고 그러도록 해야 되고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냈으니까 막 이제 하고 그랬죠. 하고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제가 확정될 때 살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본 것이 이렇게 손꼽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다른 후배들이랑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그쪽으로 얼굴을 못 들어갔더만 너무 울어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와 정말 이제 이 나라 정말 살 길이 생기겠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한테서 약간 좀 미진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도 일거에 쓸어버리고 정말 뭔가 우리가 세상답게 사는 어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정말 며칠 안 가더만요. 지금도 서운합니다만은 호남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냐? 상대 후보가 싫어서 나를 찍었지. 저는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라는 거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암만 지가 잘나고 우리가 몇 대 성인을 꼽고 어쩌고 오래봤자 결국 다 100보 50보고 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그마한 차이가 큰 어떤 결과를 내고 못 내고는 이제 그런 거 하겠지만은 바탕 까놓고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아주 성공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며칠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와갖고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만요. 너 손 썰어불고 싶지? 정말로 그랬습니다. 참이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은 당연히 아니고 정말 그때 어떤 모멸감,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정말 심하게 사람한테 모욕을 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강남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그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은 다 이제 지나놓고 지나간 일이고 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그렇게 잘 견디고 극복하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지는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와
정말 그 버티는데 정말 점입 가경 갈수록 그 심해지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만 겪는 거 아닐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 겪고 있어요. 그 몇 사람, 지극히 한 사람들 몇 명 거기서 꿈을 좀 빨아먹고 얻어먹을까 하고 헐떡거리고 핥아대고 하는 거이지, 그것이 인간 사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좀씩은 틀리지만 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 5.18 관련 청문회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컵 같은 거 던지고 그 착자에 있던 거 쓸어버리면서 그때 보기는 좋았죠. 시원해 보이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폭력배들이 싸울 때 탁 풀어 헤치면서 병 팍 깨가지고 자기 배 긋고 팔 긋고 딱 그겁니다. 다른 뭐 있습니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거기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폭력이라는 거 말고. 홍콩 누아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한 거 뭐 그런 데서 나온 거 하나 틀리지 않다니까요. 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나같이 정치적인 사람이 없다죠. 그러죠. 지가 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이 없겠죠. 그 정치라는 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 딱 던져 막았고 안 되면 나 죽어볼란다. 그런 승부를 계속 했는데 그게 먹혔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몇 자를 잘 썼는지 무엇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아니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깡패 영화 보고 시원하게 느꼈던 거 그걸 못 잊고, 그 압권이 뭔지 아십니까? 옳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혼란, 그 뿌리가 거기에가 있습니다. 그 말. 나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누구나 자기한테 억울한 게 적용되는 그런 법은 싫고, 지키기 싫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은 사기죄 같은 거 없어졌으면 쓰겠다. 배임 횡령한 놈들은 그 죄 좀 없으면, 그 법조항 좀 없으면 쓰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나쁜 법이란 걸 누가 정합니까? 네? 그 나쁘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걔가 정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 나쁜 부분 고치지 않아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승부하면서 정치적이다고 하면서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고, 뭐 개천의 용난 정도가 아니라 그러게 했으니 뭐 세상에 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국가와 법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자가 그따위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개판, 무법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법을 대체한 것이 뭡니까? 폭력, 에? 발악하고
그저 막보기로 하고 그러는 것이 통용되고 법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 보잘것없지만 영상에서 될 수 있으면 실명 거론 안 하려고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제가 그 부분을 훼손할 수 있고, 제가 민망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더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실명을 거론하는 순간에 좋은 쪽으로는 제가 혹시 그 좋은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명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되기 있지 않아가지고 자기 형한테 어떤 건설회사인가 조선회사인가 뭔 재벌 계열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찾아가가지고 봐주라고 사정을 했다.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 생중계로 전국에 공중파로 텔레비 생중계를 했어요. 제가 넌더를 낸 이후로 그 사람 나오는 것은 텔레비도 안 보고 그랬습니다. 우연히 어디로 가다가 터미널에서 그 중계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서울대까지 나왔던 사람이 시골 초음부를 찾아가가지고 봐주라고 사정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쓱 웃더라고요. 나 그때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 세상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면 저렇게 웃을 것이다. 그거 실천한 거잖아요. 나쁜 법은 나쁜 법이란 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죄인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공표하고 정말 중대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분 투신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뿌리가 깊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악영향이 딱 우리 사회를 곧 결단내기 직전이니까 그걸 일일이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한도가 또 없으니까, 제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까 그 사망은 몇 주기인가 된다고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타살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투신한 데가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피 몇 점 떨어져 있고 말았다. 뭐 유서를 컴퓨터 화면에다 띄워놓고 갔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시신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몇 사람만 봤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199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자살을 했는데, 예? 타살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적대하는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시신 공개를 안 했어요. 자, 몇 사람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주얼 서스펙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동지들, 패거리들, 또 추종자들 그렇게 넘어가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타살이다.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입을 막았다. 살인 멸구라고.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쳐도 아마 지금 누가 한 번 좀 한 대 두드려 맞기만 해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뭔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그런 분이 그러게 애매하게 죽었는데 그 진상을 밝히자는 말 한마디 누가 했습니까? 지금 그 아주 그 큰 권력을 잡고 계신 분은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 사람 봤다고 하잖아요. 시신을. 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성향을 봤을 때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꼴을 당하니까 예의 하고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그 자리가 5년이나 하면 보통 자리가 아닌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기는 자리인데 정보라는 것부터 자기 말로 뭐 정치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승부를 걸지 정치란 것을 그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 텐데 그런 막바지 방법을 썼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진짜 죽었을까? 예? 그 가족들이나 한 거 보세요. 그 친한 사람들. 여기서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요.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제가 유주얼 서스펙트를 누차 강조하는 것은 그 뒤로 그 사람이 죽음으로 해갖고 누가 이득을 받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받습니까? 정권 재창출뿐만이 아니라 좀 건너뛰기는 했지만은 천년 왕국을 쌓을 기세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는 그 세상 일이란 것은 뭐 절대 완벽하게 덮어지는 건 없고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실상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끔찍해서 정말 고개를 돌리게 될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뭐 이런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맞는 거고요. 또 뭐 그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엉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그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고 덮어지지 않고 제대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합의점에 이르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그 한때나마 그 기대를 걸었고 했던 사람이라 좋은 거 아니 좋다고 한 것은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생각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임 전날인가 그 민방 한 군데하고 민방인가 뭔가 뭐 하여간 뭐 공중파 방송하고 그 방송 단독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대담한 것이 방송이 됐어요. 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증오하는 수준이고 증오도 아니고 무시
이제 그랬으니까 안 보는데 그때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전편을 또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마무리 다 될 쯤에 그 말을 하더만요.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약간 웃더만요. 거기에서 그 웃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기 비하, 자기 모멸감. 그런 것이 잠깐 스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그때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 그 바탕에 나름대로 누구하고든 상대해서 꿀리지 않고 기세든 나름대로 뭐 어떤 지적인 능력이든 모든 것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그러게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리까지 갔는데 실상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불쌍하다. 그래서 그렇게 나대고 설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얼마나 속이 허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바보는 아니니까 자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큰 권력이 가다 보니까 더 큰, 지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어떤 것이 억누르고, 시키고, 지시하고,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도 찍소리도 못한 그런 것을 겪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겪었던 그런 것하고는 상상도 못하게 더 크게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사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펼쳐진 무법천지가 가능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막 문제되고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그렇게 잘 안 된가요?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